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린이 ETF 따라잡기입니다. 주식 초보 투자자에게 ETF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투자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ETF로 장기 투자 분산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와 안정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국내 ETF로 하는 방법과 해외 ETF를 직구하는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ETF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ETF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3대 지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ETF를 총 운용 자산 규모 AUM 순으로 나열해보면 상위 10개 ETF 중에서 SPY를 선두로 S&P 지수 추종 ETF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1위가 SPY입니다. 그 뒤로 IVV, VO, VQQQ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거죠. 미국 ETF의 역사는 1976년 8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보글 뱅가드 회장이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최초로 선보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93년 3대 금융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가 SPRD S&P 500 ETF를 선보인 게 최초의 ETF입니다. 바로 SPY인 거죠. 오늘은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 6개를 비교해보고 이를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ETF를 비교하기에 앞서 S&P 지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에서 개발한 미국의 주가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지수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가지수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무디스, 피치 등과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S&P 500은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500개의 기업 중 대부분이 미국 기업입니다. S&P 500이란 단어는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S&P 500은 500개 종목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블루칩인 30개 종목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우존스의 산업평균 지수보다 포괄적입니다. 지수의 전체 종목 구성으로는 공업주 400종목, 운수주 20종목, 공공주 40종목, 금융주 4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섹터별로는 기술, 헬스케어 소비재, 금융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우량 기업주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시가총액식 주가지수 구성을 하며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동향 파악이 다우식보다 용이하고 시장 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투자자가 느끼는 주가의 변동 추이와 지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 지수에 대해 상당히 신뢰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아내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국 국채의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번엔 어느 기업을 매수할까요인데 거기에 버핏은 딱 두 가지 경우로만 대답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회사인 버크셔에서의 주식을 더 매수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S&P 500 인덱스를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개인 투자자가 개인에게 알맞는 주식 투자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S&P 500에 묻어두고 일터에 돌아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그 임금을 S&P 500에 투자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조언이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6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대표적인 S&P 500 ETF, SPY,
IVV, VO와 IWB, SCHX, SPLG 등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ETF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용사 브랜드로는 SPDR이 SPY, SPLG, iShares가 IVV, IWB, 뱅가드가 VO, 찰스왑이 SCHX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TF는 얼마나 오랜 운용기간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SPY가 1993년 상장으로 27년가량 되었으므로 단연 원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IVV 20년, VO 10년으로 대부분 10년 이상의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ETF 시장은 2002년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최초의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및 정책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MSCI, ESG 펀드 등급은 CCC 등급부터 AAA 등급이 있는데 모두 A 등급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한 저당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SPY, IVV가 335달러로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VO, IWB, SCHX, SPLG 등이 있습니다. SPY, IVV, VO는 한저당 가격이 최소 35만원이 넘으므로 소액 분산 투자 목적의 ETF로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CHX는 10만원가량이고 SPLG 같은 ETF는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동일하게 S&P 500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2주 가격을 보면 현재의 주가는 거의 최고가에 근접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S&P 500 ETF에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소액으로만 발을 담그고 조정이 있을 때 추가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 ETF의 운용 보수는 규모의 경제 때문인지 국내 ETF에 비하여 상당히 낮습니다. 국내 ETF의 운용 보수는 0.1에서 0.3%인데 비하여 미국 ETF는 0.03에서 0.15%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6개 S&P 500 ETF 중 운용 보수가 가장 높은 것은 0.15%인 IWB이며 SPY는 0.09%, 나머지 ETF들은 0.03%의 운용 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크다면 운용 보수도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낮은 운용 보수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TF의 시가총액 개념인 AUM, 총운용 자산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오랜 역사만큼 SPY가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약 348조 원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350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장 작은 SPLG도 한화 7조 원의 규모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ETF인 코덱스 200의 6배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가 ETF를 선택함에 있어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SPY는 1일 거래대금이 27조 원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나머지 ETF들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SPY가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요. 가장 작은 SPLG도 하루 약 1200억 정도, 단일 ETF로는 결코 작은 거래 규모가 아닙니다. 참고로 국내 ETF의 1일 거래대금은 3조 원 규모이고 가장 거래대금이 큰 ETF는 코덱스 200으로 1일 거래대금은 2400억 정도입니다. 매도 매수 호가 차이를 보겠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가 ETF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입니다. SPY는 0%로 차이가 없으며 SPLG가 0.03%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거래에 있어 크게 손실을 보거나 거래가 어려울 정도의 호가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PER을 보겠습니다. PER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PER라고도 불리는 PER은 종목의 주식 가치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PER의 사전적 정의는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 Ratio로 이는
회사 주식의 시장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즉, 한 주에 5만 원인 회사 주식이 1년에 주당 만 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PER은 5만 원 나누기 만 원으로 5가 되는 것이죠.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이고, PER이 낮다는 것은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이 낮은 주식을 보통 저평가되었다라고 표현하고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중에서 PER이 낮은 SPY, IVV, SPLG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IWB나 SCHX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BR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이죠. PBR은 한 주가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한 주당 지니는 순자산이 얼마냐를 비교한 값입니다. 즉, 회사의 시가총액을 전체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 주당 순자산은 한 주당 기업의 청산가치와 같습니다. PBR이 1면 주가와 한 주당 기업의 청산가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PBR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주가가 한 주당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낮으며, PBR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주가가 한 주당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BR이 1보다 낮다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BR이 2인 기업은 그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2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업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PBR은 3.51에서 3.57로 일반적인 PBR의 기준으로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 수익률이 그보다 높은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운용 규모와 거래대금을 생각한다면 상패나 청산 가치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 ETF의 장점은 배당률로도 볼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배당률은 현재 1.57%에서 1.89%입니다. 배당률은 주가와 반비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최근 해당 ETF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터라 얼마 전까지 2%대이던 배당률이 1%대로 내려왔습니다. 해당 ETF들은 3, 6, 9, 12월에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배당률은 IVV이며 가장 낮은 배당률은 IWB입니다. ETF는 공통적으로 상위 10개 구성 종목의 종류와 비중이 매우 중요하며 그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표와 같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6개 ETF의 구성 종목은 동일하며 각 ETF별로 해당 기업의 비중에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ETF를 선택하든지 S&P 500개 기업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을 모두 담을 수 있으므로 구성 종목에 있어서는 큰 결정 요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 ETF의 최근 3개월간 차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래프가 하나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동일 지수, 동일 종목을 담고 있으므로 한 저당 가격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약간 높지만 가장 오랜 역사와 안정성과 규모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SPY 대비 낮은 운용 보수와 조금이라도 배당을 더 받고 싶다면 IVV, ETF의 장점인 소액 투자를 하고 싶고 가성비를 원한다면 SPLG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종목으로 동일한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표를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전략에 맞는 ET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6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